정부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입니다. 바로 전날 전공의 대표로부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공개 반발을 산 인물이라 당 내에서조차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요한 의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났습니다. 다음 주 의사협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45년 동안 의료보험이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좀 더 의료보험이 환자와 또 어렵게 고생하는 의사를 위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여당이 공개적으로 의협회장과 만난 건 처음입니다. 45분간 비공개 면담 뒤 인 위원장은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하지만 소통 창구 역할을 해달라며 부른 임 회장은 전공의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의협 중심으로 대화하자며 통일된 요구안을 내겠다고 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임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며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임 회장은 한 대화방에 손 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국민의힘은 소통에 물꼬를 텄다며 만남의 의미를 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의료개혁 등 분야별로 특위를 만들어 민생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입법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보여주기식에 그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7곳 중 오징어 역시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가 이미 탐사했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간 저희의 공식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던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대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의 보고서에 표현상 혼동한 것이라는 반박 자료도 냈는데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본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서준 기자입니다.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 잠재 구조인 한국의 대개가 유망 구조가 될 확률은 75%라고 나옵니다. 보고서는 한국 대개를 포함해 7곳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EMV 분석을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100%로 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잠재 구조지만 시추 개발을 할 수 있는 유망 구조로 가정해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대개는 잠재 구조였는데 유망 구조라고 보고서가 언급한 것은 표현상 혼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망 구조로 가정해서 분석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 오타 정도라고 설명한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JTBC는 또 우드사이드의 2019년, 2020년, 2021년 분기별 보고서마다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탐사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는 정부가 발표한 유망구조 7곳 중 한 곳의 보안 명칭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오징어는 3D 탐사 자료 세트에 붙인 고유 명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는 석유공사에 오징어 3D 탐사 자료에 정부가 선정한 오징어 유망구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자 그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올해 가장 더운 날이라더니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오늘 하루 모습을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장 공사를 하는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이게 뜨거운 거거든요. 엄청 더워요. 모자를 썼으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수산물 가게 상인은 더 바빠집니다. 생선이 혹시 상할까 쉴 새 없이 얼음을 뿌립니다. 녹을 정도 되면 또 뿌리고 바닷물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냉기가 계속 올라와요. 식혜를 파는 가게도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얼음을 꺼냈습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닌데도 날씨가 오늘 너무 덥잖아요. 이거는 얼음이 없으면은 식혜는 삭힌 거기 때문에 금방 상해요.
불판 위에서 호떡을 굽는 상인은 이열치열로 버팁니다. 불을 켜놓은 상태인데 항시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일을 할 때 더 덥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강남, 광진, 송파 등이 최고 34도를 기록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3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땡볕 더위가 계속되며 오존도 비상입니다. 오늘 3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달간 오존주의보는 45번 내려졌는데 오존 경보제가 실시된 1995년 이래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발령된 겁니다.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햇빛이 강한 시간엔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불법적인 군기 훈련은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도 논의하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한 채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는 보행만 해야 한다는 군기훈련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민간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경찰은 훈련병이 숨진 지 19일 만인 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군기 훈련을 강행한 건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CCTV에 담긴 모습과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추가 조사나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군기 훈련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건 뒤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개시 일주일 만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